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영상은 저희 회사 특성상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별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학생이었고요. 나이는 23살. 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교 2학년, 그리고 전공은 기계과, 그리고 어학 점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1학년 때 학업 성적이 낮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2학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 생산직을 목표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목표로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겠냐라는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밸런스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능사와 그리고 산업기사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어떻냐라는 조언을 했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조언을 했냐면 먼저 앞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학년 때 학업 성적이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1학년 때 전공과 관련된 공부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서도 마찬가지고 1학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과를 낸 경험이 전무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아직까지 자격증 취득과 관련돼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능사와 산업기사 자격증 둘 중에 어떤 부분이 대기업 취업에 도움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기업에 취업하는 데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즉 요즘에 대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산업안전 산업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증들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지만 저는 이 친구에게 기능사 자격증을 추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직까지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해 본 경험이 없는데 산업기사라고 하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산업기사보다는 당연히 기능사가 합격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너무 멀리 한 번에 좋은 스펙을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상담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과 오랫동안 만나면서 1년 정도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산업기사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도전을 하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회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능사 자격증조차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에게 기능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초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여학생이었고 21살이었어요. 그리고 4년제 대학교 2학년 친구였고 전공은 간호학과였습니다. 2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어학 점수도 없었고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을 했었냐라고 하면 자기가 2학년 여름방학인데 학교에서 자격증 과정이 개설이 됐는데 어떤 자격증 과정을 신청해서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고민 가운데 두 가지가 뭐였었냐면 자, CS 자격증과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에게 추천했던 자격증은 뭐였었냐면 CS 관련된 자격증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택할 때 직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 친구가 간호학과가 아니었고 일반 학과였다라고 하면 아마 컴퓨터 자격증을 조금 더 추천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 컴퓨터 자격증이다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도 요즘에 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없으니까 그래도 기본을 갖추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선택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었냐면 간호학과라는 겁니다. 즉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3학년, 4학년이 되면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로 취업할 때 물론 컴퓨터 자격증도 도움이 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친구에게 CS 관련된 자격증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 아니면 모든 친구들이 다 준비하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그 직무에서 조금 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여러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었고 나이가 27이었어요. 그리고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전문대학교 마지막 학기였고 전기과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산직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학과 관련된 점수는 없었고요.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산업기사 자격증이 2개가 있었고 기능사가 5개라고 하는 자격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자기가 대기업에 지금까지 총 4번의 탈락을 경험했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대로 대기업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목표를 낮춰가지고 중견과 중소를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추천했던 게 뭐였었냐면, 중견 중소도 만약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중에 대기업에 도전해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백이 조금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시기를 조금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27살이 될 때까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냐면, 타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전공이 자기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3학년 때 전공을 다시 선택을 해가지고 전문대학교를 온 친구였습니다. 즉 나이가 적지 않다라고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일단 4번의 탈락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스펙, 즉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떨어질 이유가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총 대기업에 4번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만약에 다음에 대기업에 도전했을 때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표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 직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 경험까지 만약에 살려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친구가 원하는 대기업에도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너는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중견 중소기업에
중소보다는 중견이 조금 더 낫겠죠. 중견기업에 아마 취업을 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견기업에서 네가 그 비슷한 업종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다시 이직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조언을 했어요. 즉 아무래도 지금 27이고 내년에 만약에 대기업 공채를 기다렸을 때 대기업 공채가 떴을 때 28이 될 거고 그 28이 된 다음에 또 다시 만약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 못 먹고 29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가 경력을 쌓으면서 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라고 하면 대기업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대기업의 생산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문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신입을 뽑는 경우들도 있지만 경력과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력 같은 신입을 뽑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도 물론 존중을 하고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과 그 다음에 많은 복리후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취업 목표를 막연히 높게 잡아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들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남학생이었고 26살이었어요. 4년제 대학교 4학년이었고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학 점수도 700점으로 그 다음에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격증도 저학년 때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던 거는 뭐였었냐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점이 3점 초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토익이 700이라고 하는 700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4학년이라고 하는 이 1년 동안 제가 학점에 조금 더 다른 친구들이 취업과 그 다음에 토익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학점을 조금 더 공부해 가지고 학점을 높일 건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처럼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했던 조언은 뭐였었냐면 토익보다는 너는 일단은 4학년 때 학점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학점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떻니? 라는 조언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조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토익 공부해가지고 900이 되고 하면 저는 이 친구들보다 토익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토익은 네가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을 다시 다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졸업 학점을 쓸 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학점보다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900이 되건 만약에 950이 되건 이런 것들은 으로 높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현재 지금 만약에 원하는 회사에 조금 낮은 학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커리어로 봤을 때 토익은요. 뭐 지금은 700 만약에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800이 돼가지고 내가 이직할 때 토익 학원을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더 높은 목표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00을 만들 수 있지만 학점은요. 한번 고정이 돼버리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취업을 준비하실 때, 뭐, 중학교 때 제가 많이 봤던 케이스들이 뭐냐면, 생산직에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출결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이 너무 나빠가지고 면접에서 고등학교 때 뭐 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들, 그 다음에 학점이 낮아가지고 서류를 자꾸 떨어지는 친구들 등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은 존재합니다. 대학교 때 학점이라든지 고등학교 때 출결이라든지 고등학교 성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토익 같은 경우는 회차별로 여러분들이 시험 쳐가지고 내가 지금은 700이지만 다음 달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0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00이 될 수 있는 게 어학 점수기 때문에 저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혹자들은 얘기해요. 학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학점 잘 받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돼요. 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기본이 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실천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직무와 관련돼서 내가 나중에 내 커리어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